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취업 전략 A2G를 강의하게 된 이석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취업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 2022년도에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얼마나 채용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22년 대기업의 채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키워드입니다. 2021년도 9월부로 이 공채라는 개념이 대기업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올해 공채가 2021년 9월에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키워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수시 채용과 삼성의 채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 대기업에 취업을 하시려면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기업 취업 전략 A2G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요즘 채용을 안 한다는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업이 채용을 안 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채용을 안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과연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코로나 말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채용 규모를 확 축소를 한 게 대기업들이고 일반 기업들입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대기업들은요, 채용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가 삼성이 먼저 우리 4만 명 채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4만 명 채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와 삼성이 똑같이 4만 명 채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현대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자,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요. 현대는 생산직을 더 이상 거의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 뭐 4만 명을 채용하겠다라고 했으면요. 생산 관련 부서들, 그 직무들, 뭐 생산직, 생산기술직, 품질, 이제 관리직, 생산관리직. 우리가 보통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이런 인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회사잖아요. 맞죠? 자동차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당연히 채용하겠거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 생산 관련 인력들, 직무들은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원래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 같은 경우 이런 인력들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요. 이 퇴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62세, 뭐 60세 이렇게 직무별로 퇴직 연령이 지나서 퇴직하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다시 1, 2년 정도 혹은 뭐 3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계약직으로 일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고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 이 사람을 30년간 계속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적어도 10년은 계속 채용을 해야 되겠죠. 해고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대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은 계속해서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줄어드는데 이 인력들을 갖다가 퇴직하는 인력들을 전부 다 신규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10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데 생산 라인은 계속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 관련된 직무를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대에서 말하는 4만 명이라는 거는요, 4만 명이라는 건 대부분 연구직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현대에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지금 생산 관련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공계 직무 있죠? 이공계 직무, 뭐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그 관리, 그다음 생산 기술, 그리고 고졸 직무인 생산 이제 관련 직무들 이런 직무들을 계속해서 축소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경계도 마찬가지죠. 상경계도 요즘 사내 ERP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거의 채용이 신규 채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채용 규모가 줄다 보니까 얼마 안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채를 못하는 겁니다. 공채의 장점은 이거죠. 한 번에 엄청난 인원을 많이 뽑을 수 있다. 굉장히 간략하게 짧은 기간에 많이 뽑아서 배치시킬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대기업뿐만 아니죠.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이제 생산 라인의 자동화로 인해서 그리고 업무 툴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대량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수시 채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수시 채용으로 뽑겠다는 선언을 이미 올해 한 게 아니죠. 이미 오래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도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 라인이 줄어들더라도.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 인재 아니면 IoT 관련 인재 이런 인재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도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새로운 분야의 신규 분야의 사업에 어떤 기업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력이 있던 전문가들을 갖다가 그 신사업에 배치를 할까요? 아니면은 신입사원들을 채용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거기에 신규 사업에 배치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신입이 들어갈 자리는요, 점점 줄어들고 이 새로운 신사업들도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신입들이 대기업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죠, 맞죠? 그래서 제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입 채용의 규모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공채도 삼성 말고는 이제 없죠, 맞죠? 그리고 이 수시 채용의 기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수시 채용으로 대기업들이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 채용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행보를 달리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린 공채하겠다. 3년간 4만 명. 그러니까 10,000명은 IT고 나머지 3만 명은 다른 직무를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채를 한다는 얘기가 뭐죠? 바로 필기 시험을 치르겠다는 얘기고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 전망,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 채용을 갖다가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채용 전망은 다른 대기업들은 수시 채용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다. 반대로 삼성은 어떻다? 공채를 실시를 하고 채용 규모가 그나마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기업을 취업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겠죠. 나는 삼성 준비를 할 것이다. 혹은 나는 삼성 외에 대기업을 준비할 것이다. 요걸 이제 선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기업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방법과 그리고 삼성 채용을 준비하는 방법 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의 차이를 좀 아셔야겠죠. 우선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회사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대기업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조직도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의 조직도가 바뀌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요즘은 그 변화 주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 조직이 계속해서 개편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하고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직무가 그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기업들에서도. 그래서 수시 채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얼마나 채용할지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정기 공채는 어떻죠? 반대입니다. 미리 띄웁니다. 연초에
올해 우리는 몇 월에 채용하겠다. 혹은 우리 하반기 채용은 몇 월에 하겠다. 상반기 채용은 몇 월에 하겠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마음의 준비와 그 다음에 시간적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통 공채는 필기 전형을 실시하고요. 수시 채용은 뭐 2명, 3명 아니면 많아도 뭐 2, 30명 뽑는데 필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필기 시험이라는 게 고차장도 이제 섭외를 해야 되고 필기 문제도 출제를 해야 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에게 필기 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필기 시험을 거의 없이 서류에서 면접으로 바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차이는 기간이 따로 없다. 수시 채용은. 그리고 필기 전형을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 이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을 준비하시려면요. 자, 삼성 뭐라고 그랬죠? 삼성은 공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면에 보이시듯이 삼성 GSAT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삼성 GSAT라고 하면요.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뭐 종이에다가 펀치 뜨는 문제, 뭐 블록이 나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복잡한 추리 문제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단어 동의어, 뭐 반의어 이런 거 외우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고 삼성이 온라인 이제 시험을 실시를 했죠. 삼성은 원래 GSAT를 계속해서 개정해 왔는데 이 온라인 GSAT를 실시함으로써 급격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목 거의 지금 현재 삼성 GSAT의 80%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수리 중에서도 자료 해석과 그 다음에 추리 중에서도 조건 추리 문제라면 이런 거요. 테이블에 이제 책상 배치하는 거, 휴가 일정 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조건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거의 8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명 들어보시니까 이거 GSAT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문제 유형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들 공기업 준비하실 때 치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문제 유형이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온라인 GSAT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필기 과목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이제 유사도가 굉장히 올라간 케이스죠. 그래서 NCS의 주요 과목이 우리가 의수문자라고 하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자원관리인데 사실 자원관리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준비하실 때 가장 이제 많이 공부하시는 게 수리하고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수리가 필수 공부 여러분들 하시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건 추리 능력을 공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삼성 GSAT와 그 다음에 공기업을 병행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필기시험 때문이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준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과목 보니까? 이제는 같이 준비하기 좀 용이해졌습니다. 제가 이 수업 말고 공기업 그 채용 트렌드, 채용 A2G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공기업 2022년도 상반기에 채용 규모가 줄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삼성은 공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굉장히 좋겠죠. 채용 규모가 줄어든 상반기에 채용 규모가 줄어든 공기업만 바라보기보다 공기업과 삼성을 같이 노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 준비하실 때 공기업을 준비하시건 대기업을 준비하시건 이제 이 자료 해석과 그 다음에 조건 추리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기업을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필기 시험에 어느 정도 좀 강하다 그러면 삼성 공채를 준비하시고요. 플러스해서 공기업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스펙 인플레가 좀 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속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인플레가 이 스펙에 대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각하시는 합격 스펙보다 자격증 개수라든지 어학 성적이 조금 많이 올라간 이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어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스펙업을 많이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채용과 조금 다른 점이 이런 거죠. 교육사항입니다. 공기업에는 보통 입력하실 때 교육사항을 입력을 안 하는데 삼성 공채에서는 교육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그 교육사항 입력에 배점이 된다는 소리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전공자가 직무를 바꿔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삼성 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공채를 준비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선택하시는 게 합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지사트 말고 이제 삼성 공채를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스펙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스펙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직무를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저는 삼성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모여서 이 면접 취업 스터디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삼성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면접 유형들을 갖다가 시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의 면접이 그런 케이스죠. 창의 면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토론 면접 이런 거죠. 이 지원자들끼리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 면접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이제 면접관과 함께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의 수준이 다르겠죠. 토론의 전문성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많은 면접 전형들을 시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면접 전형을 시도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면접 전형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취업 스터디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면접 전형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삼성 준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은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대기업들의 수시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계단식 스펙업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대기업의 수시 채용에서는요, 계단식 스펙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채용 공고의 탐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채용 공고의 탐색이 필요합니다. 자, 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나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 채용을 하는 이유가 채용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대기업이 수시 채용을 하는 이유요. 그래서 이 적은 채용 규모로 인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합격 스펙이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합격한다는 거죠. 스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 합격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스펙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그 기업에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기업들요 지원을 하고 이제 그 채용 전형이 끝나고 나면 그 채용 사이트를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용 데이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지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이용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되냐면 스펙업을 해보고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죠? 스펙업을 한 단계 합니다. 자격증을 하나를 따시거나 아니면은 어학 성적을 한 10점 정도 더 올리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탈락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또 스펙을 합니다. 어학 점수를 조금 더 높이신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하시다든가 그렇게 하셔서 스펙업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느 타이밍에 합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실 동종 계열, 비슷한 규모 기업은 계속해서 서류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스펙업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채용이라는 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채용 공고는 지금도 여러분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펙 다 만들거나 스펙을 다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스펙업 지원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지금의 채용, 수시 채용 기조에서 여러분들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 기간이 수시 채용 굉장히 짧아요. 공채 같은 경우에 우리가 3월 달부터 공채하겠습니다 해서 미리 채용 공고가 올라올 걸 알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동안 공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증빙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 채용 공고를 만약에 2, 3일 전에 보면 엄청나게 바쁘고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뭐 신문 광고하고 그다음에 채용 사이트 광고하고 이런 것처럼 대규모 광고를 잘 하지 않아요. 채용 공고에 대해서. 왜? 채용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채용이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게 요즘의 수시 채용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취업 준비하시느라 바쁘잖아요. 자격증도 준비하셔야 되고 계속 스펙업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타 다른 것들 뭐 대외 활동이나 인턴십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용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자동으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요즘은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채용 사이트에도 올라오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자체 HR 페이지에서 이런 공고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관심 기업의 채용 사이트에서 알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람 기능을 활용해서 반드시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휴대폰 보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죠? 바로 카톡입니다. 카톡. 요즘은 기업들에서도 이런 채용 관련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개설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SK 커리어죠. 커리어 그 오픈 카톡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 수시 채용, 그 다음에 뭐 GS 수시 채용 단톡방 이런 것처럼 단톡방들이 많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 계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어떤 채용이 떴습니다. 어떤 채용이 떴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지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정보망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채용이 계속해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이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항목 잘 안 바뀌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기소개서 항목을 알아내가지고 채용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이제. 미리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적으시는데 길게 걸리시는 분들은 일주일씩 걸리죠. 그런데 내가 조금 이제 바빠서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채용 공고 한 4일 남은 걸 봤어요. 그럼 지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자기소개서는 이제 채용 공고가 뜨면 적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채 때예요. 그건 공채 때 전략이고, 이제는 채용 공고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자기소개서를 써두시고 채용 공고가 뜨면은 바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면접 전형도 바뀌어요. 면접 전형도 수시 채용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을 채용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 사업장이나 지사별로 채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 담당자, 사업 본부별로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인사 담당자가 일괄평가할 경우에는 어땠어요? 기업의 뭐 가치관이나 인재상 태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주로 실무자들이 평가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업 취업이든 대기업 취업이든 이제 인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면접 때 기업의 가치관이나 인재상 태도 이런 부분보다 질문들이 실제로 수시 채용 면접 가보신 분들이 직무 관련 전문성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때까지보다 더 많이 해 가셔야 되는 게 지금의 취업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면접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채용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중고 신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채용 규모가 조금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좀 피해야 됩니다. 수시 채용 지원하실 때. 그리고 인턴 실습들
해가지고 직무 이제 경험을 늘리시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다른 신입들보다 높은 고스펙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최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많죠. 하지만 어떻다고 그랬죠? 한 번 떨어졌다고 거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조금 늘리고 지원하시고 조금 스펙 늘리고 지원하시고 인턴 한번 갔다 오시고 지원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 지원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삼성하고 공기업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기업 수시 채용을 준비하실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필기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단식 지원을 준비하실 건지 요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집중하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식 커리어도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첫 계단, 그러니까 처음에 대기업으로 시작하면 끝에 대기업으로 끝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워낙 신입들을 대기업에서 채용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력직을 대기업에서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 갔다가 스펙업하고 경력 쌓아서 중견기업 가고 거기서 더 쌓아서 대기업 가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을 원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커리어를 선택하시는 것, 취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계단식 커리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기에 강하신지 아니면은 이 계단식 스펙을 쌓아가는 게 유리하신지 이걸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기간도 생각하셔가지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택과 집중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